안녕하십니까. 박스 오토파입니다. 1월 30일 오후 7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금값이, 오늘 이 폭락이 나왔네요. 어느 정도에, 너무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는, 기운이 좀 보이네요. 예, 오늘은,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말 중에서요, 말이 사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가 말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예,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말이 사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말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고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밝은 마음, 밝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즐겁더라도, 아무리 상황이 나쁘더라도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수준이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곧 세계를 이해하는 틀이며 생각의 경계라고 보았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내가 쓰는 이 언어가 내 자신입니다. 바로요. 그게 내 한계고요. 말은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이자 사고의 습관이라는 사실이다. 예, 그러고요. 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말이 사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가 말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예, 이제 금값이 어느 정도 이 고점을 한 친 것 같고요. 조금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21선 정도까지는요. 예, 종목들이 보면은 또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할라캐스터 참 좋게 보입니다. 할라캐스터. 예, 주물을 가지고 대형, 툴을 만들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책을 만들면 철판을 가지고 마그네슘을 가지고요, 알루미늄을 가지고 이 주조를 해가지고요, 녹여가지고 틀을 만듭니다. 뭐 관절을 만들고요, 캐스팅이라 하면 됩니까? 그건 만드는 겁니다. 예, 굉장히 부품을 만들 생각하면 됩니다. 반도체라든지 다른 데 다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할라캐스터. 예, 그 다음에 리노공업도 참 잘 가잖아요. 리노공업 상당히 잘 가잖아요. 리노공업 어느 고점이 도달했네요. 리노공업, PSK, 예, 이런 것들 전공정 장비잖아요. 신고가잖아요. PSK, 동진세미캠은 다 알죠. 예, 동진세미캠 참 좋은 종목이잖아요. 예, 관광재를 만들잖아요. 관광재,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전자 같은데, 하이닉스 같은데 들어가는 물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상당히 좋잖아요. 그리고 솔 반도체 소공정 제가 보기로 했잖아요. 솔 반도체 전공정. 예, 이 또 한번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솔 반도체 솔. 야, 이 잘 안 먹네요. 솔 반도체, 바로 여기다 치겠습니다. 솔 반도체, 잘 안 먹네요. 솔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이 참 좋잖아요. 전공정 참 좋죠. 제가 전공정하고 후공정하고 보기로 했잖아요. 솔 후공정, 솔 반도체 후공정. 예, 이 종목을 제가 보기로 했잖아요. 후공정이 뜻이네요. 예, 이 종목 참 좋게 보이잖아요. SK 스퀘어는 날아가고 있고요. 하이닉스 날아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 사야 됩니다. 유니콘 하이닉스, 이 종목도 상당히 좋잖아요. 제가 이 종목을 엄청나게 강조한 종목인데, 옛날에 SK 하이닉스, 예, 이런 강한 종목을 사야 됩니다. 지금은요, 엄청나게 강한 주식을 사야 됩니다. 예, 강한 종목이 아니면은 수익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세트렉 아이죠. 세트렉 아이. 예, 날아가잖아요. 이런 종목들, 펄스 고배당주 같은 거, 펄스 우주항공, 미래에셋 증권, 예, 이런 종목, 미래에셋 증권, 예, 이런 종목, 아주 센 종목을 사야 됩니다. 센 종목 아니면은 사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이야,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위주로요, 최고가 되는 일에 집착하라. 평균은 실패의 다른 이름이다. 예, 참 좋은 말이잖아요. 예, 항상 최고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SK 스퀘어. 이런 종목들은 엄청나게 세잖아요. 센 종목을 사야 됩니다. 결국은 센 종목이 더 세진다고요.
예, 지금 장이 엄청나게 힘든 장입니다. 굉장히 힘든 장이라고요. 예, 동아 일택이 이거는 OLED 정착이네요. 정착이 가장 힘듭니다. OLED 공정에서 가장 힘든 게 정착이다. 대덕진자가 날아가네요. 와, 세네요. 제주 반도체도 이종에 우리 그거죠. 이 종목은 메모리 반도체 설계 없잖아요. 팹리스 없잖아요. 팹리스. 비추로 넥스텍. 예, 이 종목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이죠. 비추로 넥스텍이 가장 센 종목이네요. 비추로 넥스텍. 예, 이런 종목들이 더 센 종목을 사야 됩니다. 굉장히 센 종목을 사야 됩니다. 이제는요. 리노공업, 리노공업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와, KG바텍이 날아가네요. 아,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는데, 참, 날아가네요. 참, 세게 날아갑니다. 아, 그리고 PSK 좋고요. 또 좋은 종목, 네오티스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옛날 고배당 종목이잖아요. 이런 자리를 할 때, 자, 이런 박스가 돌파 놓고 다 이렇게 눌리줄 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요런 자리 만들 때 사면 됩니다. 여기서 사면 안 되고,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요 21선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자, 주식은 21선을 기다리자. 예, 주식은 21선을 기다리자입니다. 한 주 정도 사놨고요. 신고가 넣고, 21선에서 사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AJ 네트워크도 상당히 잘 가네요. AJ 네트워크, 와, 이 종목이 날아가네요. AJ 네트워크가 신고가인가 볼까요? 아, 신고가는 아니네요. 예, 역사적인 신고가를 내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ISC가 날아가네요. 와, ISC가 날아가네요. 역사적인 신고네요. ISC도 이게 리노공업이랄까 이런 거하고 거의 같은 계열입니다. 한마디로요. 테스트 공정인데 이 회사가 SK 계열이잖아요. SK에서 그 50%를 가지고 있네요. ISC 상당히 좋네요. ISC나 리노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은 같은 과들입니다. ISC가 SK 관련이니까 ISC가 더 세네요. 결론적으로 ISC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ISC도. 예,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CJ도 이 음식용이니까 상당히 세네요. 세계는요. 예, 유니콘, SK 하이닉스, 솔 AI 반도체 소부장도 엄청나게 세네요. 셉니다. 이런 종목도 21선 돌을 때 사야 되는데, 참, 이런 자리가 참 좋았네요. 이런 자리, 참. 예, 더 이상 살 종목이 없습니다. 더 이상요. 주성엔지니어링은 정착이잖아요. 정착도 상당히 좋잖아요. 정착, 노바텍도 참 잘 가네요. 노바텍이 연구자석이잖아요. 연구자석, 히토류네요. 히토류. 예, 주성엔지니어링도 잘 가네요. 라온 로보틱스. 제가 라온 로보틱스를 관심 종목이 했잖아요. 라온 로보틱스 상당히 좋잖아요. 팔라키스트와 같이요. 라온 로보틱스 상당히 좋습니다. 라온 로보틱스, 예, SK 하이닉스하고요, 로보틱스죠. 삼성전자한테 들어가는 진공에서 로봇을 하는 사업입니다. 야, 루미루 한번 볼까요? 루미루가 뭐 하는 회사인가? 인공위성이네요. 펄스 우주항공이 참 잘 가네요. 그러면요. 펄스 우주항공이 살아있습니다. PULX 항공. 펄스 항공이 살아있네요. 예, 또 안 먹네요. 이 한글이 또 안 먹습니다. 펄스 우주항공 한번 보겠습니다. 예, 펄스 우주항공이 살아있습니다. 펄스 우주항공. 예, 이 종목이 살아있네요. 펄스 우주항공. 와, 상당히 세네요. 펄스 우주항공. 펄스 우주항공도 엄청나게 셉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날 25,000원대. 펄스 우주항공도 엄청나게 셉니다. 미래에셋 증권 좋고요. 예,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정도 보면 야, GS, SO일 이런 종목이 엄청나게 세네요. 야, 엄청나게 셉니다. SK텔레콤이 날아가네요.
야, SK텔레콤이 날아갑니다. SK텔레콤이 나가려나, 이번에요? 야, SK텔레콤이 뭔가 있네요. SK텔레콤이 뭔가 있습니다. 예, 요번에, 네이버를 버리고 이 종목을 아마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HPSP도 살아 있습니다. 굉장히 세잖아요. 아직 신고가를 못 놓았네요. BNK On Device AI. 이 종목도 상당히 좋네요. On Device AI 관련된 종목이 뭐죠? 0133 한번 볼까요? 0133. On Device AI가 어떤 종목인가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태성이 들어가 있고요. 코리아 스케이트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기, 제주반도체, 가온칩스, 태성. 이 종목 좋은 종목이네요. BNK On Device AI가 상당히 좋네요. 포트폴리오가 참 좋습니다. BNK, 이 종목 참 좋네요. BNK On Device AI. 참 좋네요. 예, 상당히 좋은 종목 같습니다. 예, 이 종목이 참 좋네요. 포트폴리오가 참 좋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요, 보면은,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게, 오늘이 보면 물건들을, 오늘이 정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한 2조 원을 팔았습니다. 보면요. 코스피를 보면 1조 9천억을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2조 2천억을 샀거든요. 그럼 하이닉스가 90만 원을 뚫었고요. 아마 100만 원을 아마 넘길 것 같습니다. 실적이 TSMC보다 더 좋잖아요. 예, 아마 하이닉스가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요. 하이닉스 그 관련되는 종목들이 SK 스퀘어, SK, ISC, 이런 종목들이죠. 예, 이런 종목들. 그리고 관련되는 종목들이요. 또, 라온 로보틱스, 할라캐스트, 리노공도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 리노공 삼성하고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리노공도 아마 ISC하고 같은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우주항공, 세트랙 I 같은 거 하고요. 비트로넥스, 그런 종목들 나가니까, 예,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장비들요.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예, 이런 종목도, 예, PSK 같은 거 전공정 같은데요. 장비 같은 거죠. 그리고 SK 스퀘어 같은 거 종목들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예, 이런 종목들, 강한 종목을 사야 됩니다. 이제는요. 아주 강한 종목만이 사고 가만히 있어야 될 그런 타이밍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보통 엄청나게 지금, 주식이 이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이 반드시 갑니다. 자, 정창래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정창래 부동산은 볼게요. 예, 이거 보면요. 이제는 서울은 비수도권 사람들이랄까, 집을 못 삽니다. 완전히 못 삽니다. 집을요. 서울 사람들이 아니면은 아예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묶었기 때문에 아예 서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입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는 아무도 입성을 못합니다. 서울에요. 예, 요번에 한번 양도세 중과 보유에 대해서 서울에 앞으로 집 못 산다 그 말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급보다 세금이 먼저. 그러니까 이게 공급에 대한 대책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네, 명절 전에 아마 이제 공급 대책 나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이 조금 낮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집을 사기에는 좀 어려운 분들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택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보면 비자발적인 무주택자가 시장에서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비자발적인 무주택자분들이 주택에 거주를 하려면 전세라든가 월세로 거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이렇게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이런 전세라든가 월세를 공급해주는 주체 자체가 다주택자가 공급해주는 거 아닙니까? 주택인 사업자들은 전월세도 함부로 못 올리잖아요. 10년 동안. 그죠?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순기능을 하니까 이분들한테는 세제 혜택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못하는 거 민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세제 혜택은커녕 줬던 혜택까지 왜 다 뺐습니까? 비거주 1주택도 투기수요 간주하겠다. 참, 장독공제 차등 적용도 세제 손질을 시사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또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1주택도 1주택 합니까?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오를 텐데요. 자, 그래서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가면 이상해 보인다. 저는 이걸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방 사람들 서울에 집 없으니까 사지 마.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지방에서 10월 서울에 집 없다. 그렇죠. 예, 그야말로 진짜 서울 특별시네요. 그죠? 예. 특별 시민들만 집을 사야 된다. 그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예. 만약에 집을 사게 되면, 만약에 신도통합계획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 안 받고 사는 완전 공산국가네요. 만약 주택인데 아예 서울 이사를 못 갑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요, 서울에 있는 재개발 지역을 사고 싶으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도 동네 시군구에만 거주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재개발은 벌써 그걸 이유가 있나 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방분들은 이제 투자하지 말라 이거죠. 서울에.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보면 이제 코스피 5천 이제 달성하고, 예, 갑자기 코스닥 3천 얘기합니다. 진짜 코스닥 3천은. 예. 그럼 지방에 있는 부동산도 그렇게 좀 올려주시면 지방분들이 서울에. 자, 석가모니 부동산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편하게 한다고 진짜 편하게 하면 그런 놈이 성공하겠냐고 했죠. 저는 이것과 매우 맥락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종료한다고 진짜 종료하는 줄 알면 그런 놈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이 엑셀에다 굳이 2번이나 글을 쓴 이유도 시장 심리 때문이에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고 가격이 계속 오르는 식으로 정책 효과가 나오질 않으니까 자기 포지션을 이용해서 심리를 한번 흔들어 주는 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 지금이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버티면 세금으로 죽인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이거는 정책이 아니라 마케팅에 가깝습니다. 무슨 마케팅이냐면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에요. 겁을 줘서 심약한 분들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죠. 근데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김수현 실장이 파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분들에게 집을 팔 기회를 드리겠다 했던 것이랑 결이 같잖아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분위기가 그때의 시즌2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순진한 분들이 다주택에서 1주택으로 1주택에서 무주택으로 양도세 중과되면 집값 떨어진다고 막 팔고 그랬는데요. 그때 결과가 어땠는지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장 참가자들이 그때 사례로 이미 학습을 끝낸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연장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불신만 커지고 있는 거죠. 이제 현재 우리 포지션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다주택자 중과는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과를 시행할 것이라는 곳에 무게를 두고 예측을 하는 게 맞고요. 과거 제가 이 중과 유예의 연장 가능성을 5,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을 5로 봤었는데 이제는 이제 종료 가능성을 8, 연장 가능성을 2 정도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생길 일은 매물 잠김이에요. 매물 잠김과 동시에 거래될 때마다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시세가 로켓을 쏠 겁니다. 두 번째 생길 일은 보유세 상승을 위한 빌드업의 완성이에요.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조비세 카드릴거에서 고가주택을 위주로 타격을 하면은 정치공학상 표를 얻기에 좋겠죠. 세 번째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분이에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서민들이 힘들다. 그래서 대출에도 조이겠다.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현금 많은 사람들만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나머지 실수요자들은 점점 밀려납니다. 결국 시장이 소수 현금 가진 사람들 위주로 재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겉으로는 뭐 양도 솔직히 웬만한 배달 또 다른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보지 않는다면, 정부가 이주비 대출이라든가 각종 대출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정비 사업이 계속해서 늦어질 겁니다. 그렇죠? 정부가 공급하는 것 역시도 서울시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인허가 절차에서 계속해서 늦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도시 없고 도시만에 공급을 한다. 그러면 정부도 도시만에 공급을 한다고 얘기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정부도 도심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양극화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모든 인프라가 도심권 안에 사람들이 몰리는 곳 안에 쏠릴 확률이 상당히 앞으로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추가 공급 물량을 계속해서 발굴할 것이라는 얘기고요. 6만 호 중에 서울에 3만 2천 호, 경기에 2만 8천 호하고 인천에 한 1,000호 정도 공급하겠다는 얘기. 시세 대비해서 저렴한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과연 돈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임대를 공급한다? 자, 임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임대 아파트를 유지할 수 있는 정부의 재원이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이 6만 가구 공급하는 대상들의 입지들이 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용산이라든가 뭐 노량진이라든가 태릉이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뭐 마포라든가 뭐 과천 같은 지역들, 뭐 판교 같은 지역들 입지가 상당히 좋은 자리에 공급을 하는데 과연 이게 청년 신혼부부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대의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게 소형주택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원룸이나 투룸, 그러니까 24평 이하로 공급될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게 소형주택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게 공급 물량, 그러니까 주택수를 늘리기 위해서 아마 방 쪽 얘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된 공간 안에 공급을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어쩌면 방 쪽 얘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개발 지역의 지분 쪽 얘기 같은 거를 정부가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대목도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거고요. 2027년부터 착공한다는 얘기, 이 얘기는 지금 아무도 안 믿고 있다라고 그냥 결론 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일단은 총 공급 계획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도심에 44,000호, 노후 복합청사 10,000호, 신규 공공택지 하고 태능은 문화유산 구역 안에 있는데 여기는 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고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또 대는 것조차도 지금 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가장 물량이 공급이 많이 되는 곳이 용산에 한 13,000호 정도, 과천에 한 9,800호 정도, 태능에 한 6,800호 정도 되고 그러니까 성남에 그리고 한 거의 6,000호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명 가장 큰 건 이거죠. 이런 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서울집을 어쩔 수 없이 임대를 줬어. 그러면 이 주택은 실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출퇴근을 해야지 돼. 그렇죠? 서울에서 출퇴근을 해야지 되면 이 서울에 있는 세입자는 또 쫓겨나야 되겠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재고주택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고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방에서 쓰고 먹고 자고 할 돈을 다 서울에서 먹고 쓰고 자고 하니까 또 지방 경제 같은 경우는 더욱더 안 좋아지겠죠. 이게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재고주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글쎄요, 정부의 방향성은 문재인 정부 시즌2와 비슷한 흐름으로 어떻게 보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또 서울시 입장을 계속해서 보면요, 2027년에 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힘들다. 거의 2029년 이후에는 착공이 가능하고, 근데 용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거 토지이용 계획하기에 이미 나와 있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는 카에서 발표한 스케줄대로 하면 2025년, 2026년부터 입주장이 열려야지 되는데 입주장은커녕 지금
어떻게 보면 절반도 착공을 안 한 상태잖아요. 그죠? 사전청약 몇 군데 간신히 하고 있는데 그 사전청약 역시도 사실상 시장에서 약간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제 도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글쎄, 이런 의미 없는 숫자 놀이를 계속. 이걸 왜 단종해요? 한번 여기까지만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일반 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이 최대 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어 계층 이동을 신청하면 20년 동안 임대주택에 살 수 있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을 잃지만 않는다면 엄마는 작년에 이모집으로 세대를 옮겼다. 나는 하나가 공공발주예요. 제가 봤을 때. 왜? 말도 안 되는 후려치기 입찰을 딱 낸 다음에 단가 맞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충 야 날로 지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아예 후분양으로 진짜 나 뭐 분양가 진짜 이 문제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아예 산지 나면 안 되지. 근데 앞뒤 다 자르고 감옥 가 이렇게 마사회가 정부 소유예요. 그럼 7천억 매출이 나오는 황금알을 쫙 가르는 거죠. 왜냐면 부지가 너무 좋거든. 근데 그걸 임대로 박는다? 임대의 아파트 매출은 거의 안 나옵니다. 월세 작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공사 지을 때 해먹지 않는 한 사실상 그냥 죽은 땅이라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뭐가 나오지 않는다고.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저가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공사할 때 해먹거나. 근데 해먹지 못하겠지. 왜? 왜 해먹다가 이거 이제 큰일 나는데 이렇게 되니까. 왜? 민간에서 해먹어야지 공공에서 해먹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이 들어가기만 세금이 들어가서 야 이거 100% 적자 사업이 이렇게 되니까 연 7천억짜리 매출이 꼬박꼬박 나오고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과천 부지를 그대로 옮기고 경기도권 내로 옮긴다는데 어디로 옮겨? 아파트 지을 곳도 없는데 그 넓은 땅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다고 교통이 안 좋으냐면 매출 급감이에요 그냥. 그래서 황금알을 쫙 하면 세금 없어. 어떻게? 설탕에다 세금 먹고 소금에다 세금 먹고 다 그렇게 해야 돼. 결국에는 어딘가에서 나올 거라고.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용산 좋다 이거. 용산의 매체 1만원 한다고 합시다. 1만원 좋아요. 공공임대하면 저는 제가 용산에 집 갖고 있으면 저는 팔았습니다. 이게 좋은 시그널이 아닌 게 이 넓은 땅 진짜 요지에 제가 구룡성체 지으면 이거 해결이 된다 했는데 공공으로 구룡성체 짓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냥 죽은 도시 동네 하나 만드는 거야. 죄송해요. 공공임대를 죽은 도시라고 표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10% 15% 이런 거밖에 안 짓는 거야. 왜? 여기에 들어가려면 세전소득 쉽게 얘기하면 일을 안 해야 돼. 누가 일 안 하기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라고. 돈 안 버는 거 검증되면 들어가. 차 조금이라도 좋은 차 타면 너 꺼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만 가구에서 뭐 할 거냐고. 소비 생활이 일어날 거냐. 절대 소비 생활 안 해. 소비 많이 하면 카드 많이 끊으셨네요. 나가. 여기 들어올 사람 새거 샀어.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럼 소비 안 해? 생산 안 해. 생산은 알바만 할 거예요. 알바만. 야 걸리는 순간 쫓겨난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이 1만 가구의 죽은 도시가 나오면 약간 슬럼처럼 진짜 홍콩의 구룡성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구룡성체는 말 그대로 그냥 민간으로 쫙 도배하는 거지. 생산성.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 좋아. 니네 많이 짓고 비싸게 팔아. 그래서 쫙 깔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까는 거야. 그냥 닭장을 만들자. 진짜 이동이 윤나리가 구룡성체 지으라고 해서 진짜 구룡성체 지은 건데 공공 아니고 민간 구룡성체 지으시라고. 민간. 답답하네. 이 1만 가구에 말 그대로 생산도 안 해, 소비도 안 해. 그럼 어떻게 이거 굉장히 이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겁니다.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질 거야. 용산이라는 동네가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화 되면 용산은 필요 없어요. 용산 팔고 나와야 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